네, 뭐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 드디어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간 주의사 시간입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반갑습니다. 네, 주의사분 와 있고요. 네, 차승현입니다. 네, 뭐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뭐 구의회 임시회가 있었던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임시회 관련해가지고 조금 짧게 총평 이런 느낌으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짧게 총평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네. 네, 역동적이었고 아사리판이었다. 어떤 지점에서 역동적이고 어떤 지점에서 아다르판이었어. 저는 뭐 너무 길게 얘기하면 계속 풀어드릴 거 아니에요? 네, 풀어드릴 거니까. 오케이. 네. 평가를 혹시 하시나 보셨잖아요. 공부하는 거 안 봤나 또? 저 별로 라이브는 잘 안 보는데 이제 뒷소식을 듣긴 하는데 상임위에서 논의할 건 충분히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 아, 숙제를 뒤로 미루면은 네, 힘들어집니다. 내일에 나에게 맡기면 내일에 나가 힘들어진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순서대로 하면 좀 이렇게 우리 일단 순서를 정하면 주의사건이 했었던 조례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현수막과 관련된 뭐 이런 좀 이슈가 있어서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관련된 이야기, 공무원 기숙사 관련된 이야기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은 저기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된 이야기까지 쭉 4개 정도 좀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의사건이 조례를 3개인가를 이렇게 대표 발의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 발의. 예, 네. 제 발의입니다. 했어요? 공동 소개를 발의도 조금, 아니라서.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하나씩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하나는 이제 위험 수목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경우 원래 제외가 돼 있는데 이번에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도 포함되게끔 대신에 사용 승인일 기준 40년 이상 된 경우에만 한해서 조금 연장을 시켜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위험수목이라는 것이 보통 이런 저층 주거지나 특히 산지나 이런 숲을 좀 끼고 있는 곳들 또 조경을 잘 해놓은 과거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이때 지은 건물들에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3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보통 이런 어떤 수선 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으기가 어려운데 그럼 50세대 정도 되면은 잘 모았을까? 안 그러더라고요. 지역에 실제로 보면 보통 세입자들이 사셔가지고 또 그리고 그런 경우들은 보통 재정비 구역이든지 이래서 적립금이 많이 모여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이게 좀 대상을 확대한 조례였다 말씀드리고 상임위에서 조금 토론이랄까? 아까 질의랄까 해서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게요. 예. 예상 외로 길어졌습니다, 사실. 예,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도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안 되냐. 30세대 이상이 그 조례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거기도 되는데 여기도 되면 특혜 아니냐. 두 가지 다. 이중으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나무에 대해서 위험수목을 예를 들어 구청이 제거를 해줬다. 이거 제거해 준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거는 수급이죠. 네. 보조금 횡령이죠. 네, 그러니까 범죄죠. 이거는 특혜라기보다는 혜택을 좀 늘려주는 그러니까 대상을 넓혀줘서 좀 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본 조례의 취지. 조례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보통은 규제하거나 제약하는 거는 안 하잖아요. 못 해요.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혜택을 늘리는 거에 좀 집중을 한 거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신혼부부에 신생아를 낳았어. 그럼 신생아 특례대출도 대상이고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도 대상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좀 긴 토론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담당 부서는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가. 푸른도시과는 그 얘기 듣고는 이해했다는데 상임위에서는 그 얘기 들어도 좀 더 길게 갔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아마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질의해주신 의원님은 이해 못하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본인이 나중에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도 만드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이렇게 질의를 길게 하시나 제가 그게 좀 납득이 안 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거는 주택가고 말하는 위험수목 제거는 이제 푸른도시가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는 주택가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중복으로 할 수는 없고 또 그것도 이제 위험 수목 제거의 이제 실제 실행 주체는 푸른도시가에서 판단해서 제거한다. 근데 그렇죠. 약간 상식적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없는 나무를 베겠다고 돈 받는 것 자체는 사실은 사기니까. 그건 사기예요. 예. 그러니까. 범죄입니다. 범죄. 네, 그거가 겹치기 때문에 뭐 이중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좀 보면서 약간 좀 지루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얘기할 건가 싶어가지고 예, 사실은. 뭐 오늘은 좀 그거 변경이 끝나고 됐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이게 그렇게까지 할 얘기야 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요즘 이제 홍수가 많이 난다거나 이렇게 또 이제 태풍 불거나 이럴 때 이제 그쵸.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런 걱정이 있고 또 오래된 집들일수록 집안에 뿌리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집을 이렇게 건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례가 그거였고요. 두 번째 조례는 두 번째 어떤가요? 조례는 저기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행정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위원회에 위원들을 모집을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막 위촉을 했는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다만 예외 사항을 한 3가지 정도 뒀습니다. 뭐 하나는 여러 차례 한 2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모집이 안 됐을 때, 그다음에 특정 안건 심사를 위해서 딱 한 번만 모이고 해산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제안서 평가위원회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외에 아주 특별하게 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문성 뭐 약간 이런 거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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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것들 따지는 뭐 이런 경우들인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저랑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달리하는, 비슷하지만 내용을 좀 달리하는 조례안이 발의가 됐어요. 서우성 의원께서. 거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를 두지 않았고요. 대신에 또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는 직원에게 포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을 해서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 내용 포함했고요. 네. 그다음에 포상의 규정도 이제 포함을 해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위원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이거를 특별하게 다른 조례에는 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냐 뭐 하냐 이 조례에 따라서 한 경우 포상을 주겠다, 특히 금평에다가 넣겠다, 뭐 이런 내용 없거든요. 근데 요것만 유별나게 이렇게 늘려고 하셔가지고 금평에까지 뭐 들어가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조례 조문안에. 그래서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잘한다는 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보통 보면 위원회가 많이 열려야 1년에 2번 열리거나 그러고, 제가 만들었던 조례는 대부분 다 1년에 2번보다 더 많이 열리게 하는 것들도 몇 가지 있긴 있었지만, 정말 많이 열리면 2번이고 2번 하라고 해도 1년에 1번 열릴까 말까. 혹은 1년에 한 번 더 열리는 경우도 많고. 그것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거의 막 서면으로 하는 그렇죠. 경우도 많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서면으로 하지 않고 대면했으니까 잘했다라고 평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나 이번에 참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가 한데 그 잣대가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한 거 이의 신청했는데 서면 회의 해가지고 기각당했습니다. 기분 나쁘더라고요. 자, 그건 논외지만 어쨌든 아니 서면 회의 얘기 나와요. 자, 약간 딴 데로 가는데 아무튼 네. 네, 어쨌든 이제 위원회 관련돼서 지금 100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108개까지는 한번 봤었던 것 같은데. 아니 거의 136개인가? 130개 정도 또그 돼요. 사이에? 기본적으로 136개인가 그랬어요. 저 나올 때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대부분 다 조례에 의해서 공개 모집 뭐 비슷하게 많이 돼 있지만, 이제 또 조례를 만들 때마다 거의 위원회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이제 조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기본 조례 형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위원회가 그 위원들을 이렇게 할 때 공개 모집을 하는 게 원칙이어야 하죠. 예. 근데 뭐 지금까지 보면 저 위원이 누구야? 그런 이름도 안 밝혀. 지금 보면 무슨 그 뭐야 정보 공개 그 포털 들어가서 보면 위원이 이제 그 공무원 이제 그 이름이 담당 직원이 이제 홈페이지에 사라졌잖아요. 근데 위원회 그 명단도 이제 아니요. 근데 지금 원래 위원회 공개 안 현황 돼요. 구청에서 검색하면은 그 위원회 현황에 이름 다 나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아니 있어요. 정보 공개 포털에서 꼭 이런 거 다 지워버려. 근데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면은 지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공개돼 있는데 이거를 뭐더러 그러니까. 하냐라고 저 요번에 그 감사할 내용인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좀 저는 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조례였다라는 얘기하고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좀 기대해 볼만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가 그 공공 우리 현수막 이런 거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친환경 현수막을 활용하는 거를 장려하는 내용의 조문을 하나 넣었고요. 거기에 이제 구청에서 이제 전단지 같은 거 수수료를 내게끔 하는 뭐 그 내용이 있는데 한 건당 뭐 5,000원 뭐 이런 거 있어요. 원래 전단지 하나를 만들어도 구청한테 이거 승인받고 네. 해야 돼요. 원래가. 그렇죠. 원래 그렇죠. 근데 한 건당 5,000원이니까 한 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도 5,000원 내야 돼요. 근데 다른 타구들은 뭐 500매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장당 한 10원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전임구청장 시절에 전단지를 막 배포하는 거 이런 거 아예 원천 차단을 하는 걸로 해서 그냥 애매하게 한 건에 5,000원으로 해버리자라고 과거에 그랬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수막도 다 걸지 못하게 하고 약간 이런 것도 좀 못하게 하고 그럴 게 기조여서 네, 그랬죠. 네. 그래서 현수막의 경우는 이제 친환경으로, 사실 친환경 현수막이라는 게 그 리사이클 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말로만 친환경이지. 근데 칼라여서 그런 네, 거예요. 색깔 빼고 뭐 이제 갈아내고 뭐 이렇게 천 빼내고 막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다들 그냥 태워버렸습니다. 폐기하고. 근데 요즘 기술들이 발전하는 곳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군산에서 그 SK랑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친환경 현수막 제작하는 뭐 이런 그런 기술들도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고 여러 지역 지방의 지자체에서도 통과된 게 있어서 한번 이번에 우리 서대문구도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 현수막 대비 그 비용이 그게- 어느 정도? 그 비용이 항상 문제여서 이제 그 비용을 적게끔 아마 한 지금 원래는 한 뭐 한 10배 정도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낮추는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해봐야 3배 뭐 이 정도로 그래도 어찌됐든 저 현수막 친환경 현수막을 해서 이게 만들어 놓고는 물 빼고 다시 또 만들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게 3번 정도만 돌리면 순환이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번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공공 차원에서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솔직히.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 네. 네. 앞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바로 지금 현실하기에는 이게 3배라고 하면 8만 원짜리가 24만 원 뭐 이렇다는 건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한 것처럼 이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는 해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기후환경과에서 사용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 아, 이런 거지. 그러니까 농구단 30장 걸고 10장 걸면 되잖아. 아니 뭐 그런 개념의 이야기는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특히 제가 저번에 그 서울시 쪽에서 같이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거 때 현수막 이때도 이제 어떤 그 패널이 제안을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계속적으로 그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이제 친환경 현수막 그거 이제 사용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는 비용이 그렇게까지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나진 않는데 3배까지 아니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친환경 현수막을 해도 다 폐기를 해요. 그 리사이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쓰는 것도 있고. 네. 네. 어쨌든 전 그 구청 차원에서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는 거는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좀 구의회 좀 임시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또 진행할 거라서. 근데 사실 네. 상임위에서 저는 이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 전단지 얘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단지 비용 가지고 보니까 저도 보는데 전단지가 저게 비용이 중요한 건가에 네. 근데 대해서 전단지가 실제로 등록을 하고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무상 그냥 뿌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뿌리죠.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잡아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헬스장들이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하는 많이 하고 식당들이 이제 뭐또 많이 하고 근데 시장 이제 개혁 같은 거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진짜 민생에 대한 얘기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전단지를 뿌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승인을 안 받고 하면 너는 이런 제도에 밖에서 이런 식으로 전단지 뿌리고 하냐. 혹시 이것 때문에 문의를 한 경우도 있대요, 구청에. 근데 가격이 우리 몇 장 안 하는데 5,000원이야 건당. 이러니까 야 이거 표현의 자유 이거 이렇게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그 얘기도 있다 하더라고요. 제작해서 하는 거를 한 건으로 본다는 거죠. 한 그 디자인
그러니까 한 네. 디자인이 10,000장이든 500장이든 5천 원인데 만장을 뿌린다면 뭐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문제가 안 되는데 뭐 100장, 200장 했는데 에이, 이제 그런. 근데 어쨌든 정당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는 뭐 당 홍보물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뭐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당에서. 정당은 그런데 예를 들면 운동단체, 뭐 그렇죠. 시민사회단체, 약간 연대서 하려면은 뭐 문제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건 서로 문제를 삼지 않는. 하여튼 표현의 자유 상황이 얘기를 있겠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의사 의원이 했었던 이번 임시회에서 했었던 조례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현수막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전화 말씀 듣고 현수막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